안녕하세요. 코디정입니다. 논리 시리즈 15강의 1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토픽은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리둥절하지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아주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가볍고 쉬운 이야기를 그냥 편하게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7강부터 저는 토대 구조 모형을 계속 반복 설명했잖아요. 우리들 머릿속 생각의 프레임을 지배하는 연역 논리는 대전제라는 토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생각의 토대인 대전제가 생각의 도약을 사실상 결정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토대 구조 모형은 3차원 모델이었잖아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머릿속에는 대전제로 작동하는 개념이나 원리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 대전제의 우선순위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인간 머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2차원 모델인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한다거나 학교에서 배우는 집합론 그것을 좀 활용하곤 하는데요. 그 유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이제부터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생각의 집합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만약 이런 생각의 집합으로 뭔가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라고 하면 다시금 토대 구조 모형을 활용하실 것을 떠올려 보실 것을 권합니다. 논리의 토대, 즉 대전제는 생각의 집합에서 우세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논리 시리즈 제15강 생각의 집합 제1부 어리둥절의 탄생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사후정 문제. 사과 농장의 농부가 사과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이 바구니에 들어있는 과일을 하나씩 꺼내서 자기가 꺼낸 사과에 대해 말하기로 합니다. 자, 퀴즈. 다음 중 뭔가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손오공이 말합니다. 이 사과는 맛있어 보이네? 저팔계가 말입니다. 어머나, 내가 한 입 꽉 깨물어 먹으면 아이폰이 생겨나는 거 아닐까? 사우정이 말합니다. 오렌지 중에서는 스페인 오렌지가 최고지. 우마왕이 말합니다. 어머, 벌레가 파먹은 사과가 있네. 이런 담화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로 합의되어 있잖아요. 수학에서는 이것을 집합이라고 부릅니다. 참여자들의 담화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사과라는 과일로 생각의 집합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의 집합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위 예에서 이 예에서 말이죠. 사후정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팔계는 그저 웃긴 이야기,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반면 사후정은 사과로 합의된 생각의 집합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한 거죠. 오렌지 얘기를요. 이처럼 똑똑한 사람이 자기 지식을 자랑하느라 사후정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가장 기초적인 논리 실수이지만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에서 집합을 좀 바꿔볼 수 있어요. 만약 바구니에 들어있는 것은 사과만이 아니라 다양한 과일이라고 가정해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사례에서 사후정의 이야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처럼 생각의 집합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논리의 타당성이 바뀌고 맙니다. 생각의 집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우 유동적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걸그룹. 여기 세 개의 걸그룹 집합이 있습니다. 집합 A는 트와이스, 블랙핑크, 있지,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라고 하지요. 집합 B는 에스파, 르세라핌, 뉴진스, 아이브, 베이브몬스터라고 하지요. 집합 A는 활동 중인 K-팝 걸그룹 집합입니다. 집합 B는 2020년 이후 데뷔한 걸그룹들입니다. 제니, 리사, 지수, 로제라는 집합 C는 블랙핑크 멤버 집합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들의 이름을 다 알고 세 개의 집합을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한다면 K-팝 걸그룹에 대해 아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여기에 등장한 원소를 모른다면 쟤는 뭐야? 이름 전 처음 들어봤네? 그러면 적어도 이 지식 집합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이겠지요.
세상의 이치가 다 이러합니다. 집합은 무수히 많고 사람마다 머릿속에서 다르기도 하고요. 공통되기도 합니다. 단어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개념이라고 칭했잖아요. 지식은 그 단어에 담기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집합과 저 집합을 구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지식이라 하겠습니다. 한편 집합 A와 집합 B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 지식 모음 사이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집합 A와 집합 C는 교집합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소통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들이 블랙핑크 멤버들을 원소로 하는 집합 C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제를 바꾸려는 계기도 없이, 즉 생각의 집합을 변경하려는 표현을 하지 않은 채 다른 걸그룹 뉴진스를 말하면서 대화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닙니다. 지식과 소통은 집합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위와 같은 집합을 어려움 없이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다면 K-팝 걸그룹에 대해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집합 A에 BTS 혹은 조용필 이렇게 넣으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집합 C에 블랙핑크의 멤버가 아닌 에스파의 멤버 카리나나 윈터를 넣으면 마찬가지로 개념을 상실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얘기 없었죠? 자, 좀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념 없는 녀석. 우리는 공부하거나 경험하면서 머릿속에요, 다양한 개념들을 보관합니다. 인간의 머리는 잘 까먹기 때문에 머릿속에 새겨둔다, 암기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아기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육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이 세계에서 무사히 살아가도록 다양한 개념을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예를 들어 돈의 사용이라는 머릿속 집합에는 예컨대 노동, 일, 소득, 월급, 돈, 소비, 저축, 빚, 절약, 생존, 빈곤, 질병, 죽음 등 많은 단어들이 들어있습니다. 대체로 성인이 되면 이런 단어들이 누구에게나 머릿속 집합 안에 있다고 우리가 상식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 원을 버는 사우정이 있다고 보지요. 통장에는 207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우정이 특별한 이유 계획 없이 200만 원의 현금을 지불하면서 휴대폰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통장에는 7만 원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소비를 하는 사우정을 일컬어 돈에 관해 개념이 없는 녀석이라고 비난합니다. 사우정의 머릿속 돈의 집합에 마땅히 있어야 할 절약, 저축, 빈곤, 생존 같은 단어들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을 때, 아니면 반대로 당연히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말아야 할 단어가 떠올랐을 때 그것을 일컬어 개념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개념 없는 놈 혹은 개념을 상실한 녀석이라고 누군가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지적인 수준을 의심할 때 그것은 어떤 생각의 집합, 즉 개념이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런 생각의 집합을 전제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담화의 원칙. 인류의 머리는 이처럼 생각의 집합을 구별할 줄 압니다. 아주 간단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기로 하죠. 전체 집합 안에는 A 집합과 B 집합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서 담화를 나눕니다. 담화라는 것은 여러 단어들을 연결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를 뜻합니다. 아무 단어나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주제가 A 집합에 관한 주제라면 말이죠. 우리는 A에 속해 있는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우리들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만약 주제가 A 집합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B 집합에 속해 있는 단어를 연결하려고 한다면 그때 우리들 머리는 그런 연결 이상하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A 집합에 레고 블록이 있고 B 집합에 레고랑은 다른 블록이 있다고 가정할 때 레고 블록이랑 이 브리스톨 블록이랑 연결하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과 바구니 사례에서 바구니가 A 집합이고 오렌지가 B 집합이라면 사람들의 담화가 A 집합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정은 B 집합에 있는 오렌지, 스페인 오렌지를 함부로 현재 담화로 연결했다는 것, 그것이 사우정의 문제였습니다.
사후정의 연결이 논리적으로 온당하려면요, 세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담화의 주제를 전체 집합으로 확장하는 방법, 그것이 하나고요. A집합과 B집합 사이에 서로 교집합을 만들어서 그 교집합을 이야기하는 방법이 나머지 하나고요. 아예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것이 마지막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없다면 사후정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이태원 참사의 원인.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에 대하여 사람들이 대화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해보지요. 실제로 이런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 담화는 아래의 집합 중에서 A집합에 속해 있습니다. B집합은 대책을 말하는 것이고요. C집합은 마약 확산의 우려. 이 A집합과 C집합 사이에는 전혀 교집합이 없는 것이고요. 각자가 말하는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그 의견의 타당성, 그거는 제쳐놓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손오공이 말합니다.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참사의 원인이야. 그렇게 많은 인파가 이태원 골목에 몰린 것을 행정당국이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설령 예측을 못했다 해도 시민들이 여러 차례 위험하다고 112 신고를 했던 거잖아. 경찰이 11건에 이르는 그런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이 이번 다중밀집 사고가 발생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겠지. 저팔계가 말합니다. 어째서 할로윈이야. 무분별한 외국 문화 수입 때문에 인파가 몰린 것이고 그래서 이런 참사가 발생했다고 생각해. 사후정이 얘기합니다. 요즘 신종마약 적발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특히 이태원 일대가 마약 확산의 근거지가 되고 있다고 알려졌어. 할로윈 행사 때 이태원에 사람들이 몰리면 마약범들은 이때다 하고 활약할 가능성이 커. 우마왕이 말합니다. 주최자가 없기 때문이야.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인 행사, 그건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쉽지 않아. 주최 측이 없으니까 경찰이 이 통제권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은 아마도 저팔계 사후정 우마왕의 의견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의견은 정부의 책임이라든가 경찰의 책임 이런 것들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논리적이지 않은 것은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설령 변명처럼 들리더라도 우마왕은 주체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저팔계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분노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무분별한 외국 문화 수입이라는 이유를 개진했습니다. 그리고 저팔계와 우마왕의 생각은 A집합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후정은 A집합이 아닌 A집합과 무관한 C집합에 속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후정의 견해가 타당한지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점을 벗어났다라는 것만 생각하기로 하죠. 그러므로 사후정의 생각이 가장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만약 사후정이 이 상황에서 희생자에게 적절하게 보상을 제공하고 참사 현장에 있던 생존자들의 심리치료를 도와줘야 한다라는 타당한 의견을 개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A집합이 아닌 B집합에 속한 것을 꺼내놓고 있기 때문에 역시 비논리적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관심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집합. 관심은 논리의 요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이 생각의 집합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두 어떤 대상을 가리키며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그 대상과는 무관한 다른 것을 가리키며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사후정의 참여를 논점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직감하고 어리둥절합니다. 이 직감과 어리둥절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생각의 집합에서 벗어난 의견을 배제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전기자동차의 출력과 연비를 향상시키는 기술에 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의 관심사는 전기자동차라는 집합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화에 참여하면서 고출력 엔진에 관해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그 사후정의 이야기를 전혀 경청하지 않습니다. 전기자동차에는 엔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엔진은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이 다른 거잖아요. 집합 바깥의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는 논리적이지 않고요.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는 사람들이 경청하지 않습니다. 만약 A집합과 B집합의 교집합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사후정은 논리력을 회복하지요. 사람들은 사후정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위기에 처한 회사의 임직원들이 회의실에 모여 앉아 있습니다.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떤 이는 회사를 살릴 방법을 머릿속에서 떠올릴 것이고요. 또 어떤 이는 다른 직장을 알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된 원인을 따져보는 등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릅니다. 그렇구나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때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이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하고 그렇게 논의가 막 하면서 이제 자료도 공유한단 말이죠. 그때 사람들의 관심이 머릿속에서 생각의 집합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사후정이 자기 견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다음 달부터는 직원들의 교통비와 식음료 비용을 좀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후정의 의견에 사람들은 즉시 거부감을 느낍니다. 이 거부감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감정은 대체로 논리적인 사건입니다. 관심사가 만들어낸 생각의 집합에서 벗어날 때 사람들은 그 일탈 행위의 문제점을 즉시 알아채고 거기에 더해서 화를 내는 것이죠. 세 번째 예입니다. 시험 출제자는 정답에 대해 강력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논술형 문제의 답안에는 대략적인 정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은 시험 출제자의 관심에 의해 결정된 생각의 집합입니다. 응시자들이 그 생각의 집합 안에서 글을 쓴다면 좋은 점수를 받겠지요. 생각의 집합 바깥에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답을 쓰고 막 그런다면 좋은 점수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창의적이고 잘 쓰여 있다고 하더라도 문장력 너무 좋네. 상당히 논리적인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생각의 집합 안쪽에 있는 답안이 아니라면 시험 출제자는 그런 똑똑한 사후정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화가 납니다. 생각의 집합 바깥에 있는 그런 서술 때문에 생각의 집합 안쪽에 정당하게 쓴 답안조차 감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대상에 관해 담화를 나누면서 다른 한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까는 그게 나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관심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그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합 A는 NSTQ라는 원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A집합에 관심을 갖고 생각을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관심사가 N과 S, T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Q를 간과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Q를 가리키며 그것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 역할을 할 거라고 의견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 과연 그러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Q를 제시한 사람의 의견을 경청합니다. 똑똑하구나. 왜냐하면 Q는 원래부터가 A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여집합. 여러분은 지금 공부를 잘하는 방법 혹은 맡은 업무를 잘 해내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생각한다 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이 집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1단계. 집합 A라고 하죠. 이 집합 A, 공부 잘하는 방법, 아니면 업무를 잘하는 방법, 이런 거요. 방법 1, 방법 2, 방법 3 등등등 해서 방법 N까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합 A의 원소가 되는 방법이 좀처럼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여집합 개념을 활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생각해서 망하는 공부 방법 혹은 맡은 업무가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집합으로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의 여집합, 공부를 망하는 방법 이렇게요. 복습하지 않기, 수업 시간에 딴 생각하기, 메모하지 않기, 암기하지 않기, 계획을 세우지 않기, 운에 맡기기, 공부할까 말까 고민하면 공부하지 않기, 조금만 공부하기, 모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궁금하면
포기하기. 선생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을 우선하기. 목표보다는 과정을 생각하기. 과정 없이 목표를 생각하기. 어려운 과목 공부하지 않기.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겠죠. 이러면 반드시 실패하는 방법? 조사하지 않기. 계획 없이 일하기. 보고서 대충 쓰기. 화내기. 퇴사하기. 미루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기. 험담. 대충하기. 조직의 역량 생각하지 않기. 조직의 규칙을 무시하기. 거짓말하기. 과장하기. 마감을 지키지 않기. 내 멋대로 하기. 타인에게 물어보지 않기. 낭비하기. 이거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정반대의 집합을 만들어 본 다음에 그런 다음 다시 거꾸로 집합 A를 여집합에서 추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대충 집합 A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생각의 집합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인간의 이성이 발달하기까지, 다시 말하면 성인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의 집합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여러분은, 저는 사후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거나 고집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환경에 지나치게 오래 머물다 보면 자기 생각의 집합과 타인의 생각의 집합이 일치하지 않음을 깜빡 모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사후정이기 때문에 타인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본인을 지키고 타인을 탓합니다. 혼자만의 생각에 관해서는 각자의 자유가 있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자유 존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타인과 원만한 소통을 하기를 원한다면, 그럼에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다면 생각의 집합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의 집합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생각의 집합의 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타인과의 소통과 논쟁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력한 것에 비해 성과가 적다면, 혹은 당면한 문제를 도무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해결 방법이 안 보인다면, 그러면 생각의 크기를 좁히거나 넓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